가지고 결국 이게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원리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디 물기를 조절하는 것이 물기를 조절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기를 많이 머금은 것을 습이라고 하죠. 습의 경우를 뭐라 한다? 무슨 경? 태운경. 요거는 물기를 뺏긴 것을 건조하다 해서 양명경이라죠. 양명경 조라고 하는데요. 온기는 군화, 소음구나. 여기는 태양한수. 풍은 거름풍목, 소양상하 이렇게 되죠.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되죠. 태운, 소음, 거름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는 양명, 태양, 소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선을 뭐라 한다? 일단 요 공기 흘러가는 선을 우리가 1호선, 온기가 흘러가는 선은 2호선, 물기가 흘러가는 선은 3호선. 3호선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맥이 몇 선이다? 3선이다, 3선. 이제 4성이니 5성이니 이런 맥은 없어요. 없습니다. 요새 이게 첫 개념이죠, 그죠? 이번에 4성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없고 이게 3호선의 3성 개념, 2성 개념, 1성 개념. 그리고 물기가 신체에서 흘러가는 길은 신체의 전면이다. 신체의 전면이다 하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요? 이 앞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위별로 전면을 봐야 합니다. 부위별로 전면. 그래 사람의 부위를 나누면 어떻게 부위를 나눌 수 있다? 사람의 부위를 잘 나눠야 됩니다. 사람의 부위라는 부분을 나누려면 첫째, 크게 나누면 음양으로 나눌 수 있죠. 음양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바로 발통과 몸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음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시하는 자와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죠. 몸통은 뭘 하는 거다? 말 그대로 범죄 조직의 몸통이면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죠. 거기에 수와 수족이라면 말 그대로 시키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 말 그대로 몸통과 발통을 말하는 거예요. 몸통도 윗몸통이 있고 아랫몸통이 있죠. 발통도 앞발통이 있고 뒷발통이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었던 몸통과 발통에다가 거기도 부위를 음양으로 나누면 바로 윗몸통과 아랫몸통. 윗몸통은 머리, 아랫몸통은 가슴. 발통도 앞발통, 팔, 뒷발통, 다리. 팔다리 수족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팔다리에 대한 음양은 앞다리가 전부 양이고 뒷다리가 음이 아니라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팔 안쪽과 다리 안쪽은 팔 바깥쪽과 다리 바깥쪽은 양. 결과적으로 함께 마주보는 것은 바깥쪽은 양, 팔다리는 이렇게 하고 몸통은 윗몸통, 아랫몸통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몸통에서 봤을 때 머리 부위는 앞과 뒤와 옆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말 그대로 머리에 전두통, 이거는 영양,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거라는 거예요. 후두통, 이거 뒤잖아요? 뭐의 문제다? 온도, 춥거나 덥거나 보통 더워서 아픈 경우는 뭐죠? 머리가 차워서 아플 일은 별로 없어요. 머리가 더워서 아파. 그럼 머리가 더워서 아프다 해서 이 사람 열이 많이 나네 이러면 안 돼요. 머리에 열 나는 경우는 몸이 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열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열이 느끼는 게 아니라 뭐다? 열 쏠림 현상이다. 우리의 감각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몸이 열이 펄펄 나고 건강한 사람은 한여름에 더워도 별로 안 더워요. 몸의 체온이 36도, 37도 이상 왔다 갔다 이렇게 체온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한여름에 그 뜨거운 삼계탕 같은 거 먹어도 땀 안 흘려.
기본력이 워낙 있으니까. 딱 삐직삐직 흘리는 사람 누구냐? 체온이 떨어진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요새 저처럼 냉면만 먹어도 땀 찔찔 나오죠. 좋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체온이 약한 사람이 열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뒷머리가 아프다 하면 한마디로 감기가 오겠구나. 몸에 찬 냉기가 들었구나. 아니면 한여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더위 먹었겠구나. 근데 한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뒷머리가 아플 일은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한여름에도 찬 거 먹었으니까. 어차피 지금 여름 됐으니까 요걸 구별합시다. 여름에 더위병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그렇지. 공부하는 사람. 상서와 중서. 네. 흔히 말해서 상풍과 중풍 이 말하고 똑같아요. 바람을 맞을 것도 상풍이 있고 중풍이 있어요. 중풍은 직접 때려 맞는 것이고 상풍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풍이라 그러면 몸살 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중풍은 내장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더위를 먹은 것도 상서, 중서가 있잖아요. 그럼 상서는 뭐다? 더위를 피하다가 맞은 거다. 중서는 더위를 때려 맞은 거다. 이렇게 직접. 관역에다가 화살을 딱 그대로 맞춘 걸 뭐라 적중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맞은 걸 중자, 가운데 중자, 가운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당하다, 맞다 이 뜻이에요. 그럼 중서는 무슨 말이에요? 더위를 직접 맞은 거예요. 상서는 더위를 피하다가 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덥구나, 더워서 더워, 아이스크림, 음료수, 찬 거 버릇버릇 마시다 갑자기 위장이 싹 차워진 거예요. 위장이 갑자기 굳어져서 열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위장만 굳어서 차워지느냐? 아니, 심장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왜냐? 몸이 갑자기 더울 때 체온을 바깥에서 보호하려고 땀을 다 내고 안에 있는 열기를 바깥으로 다 빼놨으니까 이미 심장은 워낙 에너지가 없어서 차온 상태인데 이때 뭐까지 가버려요? 찬물 냉기까지 훅 들어가니까 완전히 심장을 알싱하는 거죠. 이러니까 몸 안에서 요만한 열기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활력이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더구나 체온이 자꾸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불안해요. 놀라요. 여러분 그 심장 수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되죠? 떨률자. 몸이 떨어요. 그리고 경과, 공, 놀람과 두려움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귀신 것처럼 놀라고 두렵고 벌벌 떨고 이게 바로 상서의 증상이에요. 그러면 상서는 열이 없으니까 뭘 먹어라? 화기를 보태야 될까 이거. 화기는 불의 맛은 어떤 맛이에요? 화의 맛은 쓴맛. 그래서 약초 중에 쓴 게 육모초. 그래 쓰리스 육모초를 일부러 먹게 돼요. 우리는 그래 안 해도 돼요. 이게 상서다 하면은 딱 쉬워요. 열기가 부족하냐면 뭐 해주면 된다? 궁합, 심장을 보호해버리면 싹 떨어져요. 심장을 보호하고 태양 한수, 방광, 살을 딱 해보고 방광을 딱 보호해주고 심장을 보호해주고 이걸 딱 끝나요. 반대로 술, 심장을 사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을 사하는 처방이면 딱 끝나요. 반대로 중서, 직접 그 더운데 땡볕에 나가지 마라 하는데 나가고 딱 뻐쩍뻐쩍 흘리고 뛰어다니다가 땀방 흘려고 탈수돼서 잡아줍니다. 물도 안 먹어 더워서 쓰러지. 이게 흔히 말해서 뭐라고요? 일사병 이렇게 하는 거죠. 일사병. 노래 나가서 막 혼자서 밭에 나가서 막 긴맹이 하시다가 쓰러지는 게 일사병. 이때는 무조건 옷 풀어헤치고 얼음 마사지 해줘야 돼요. 무조건. 심장부터 목까지 계속 얼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더 쉽죠. 우리는 그래 하면서 뭘 해줘요?
심사법. 열기가 싹 빠져나가요. 심사법. 이게 어디서 오는 거다? 온기 조절선에서 문제에서 오는 거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뒷머리 아픈 건 그렇고 옆머리 아픈 건 뭐다? 기분 나빠서 걸리고. 편두통은 스트레스. 무슨 선? 간병, 심포병, 마음 상했다 이거예요. 기분 상할 때 편두통 옆에 오는 건데. 그러면 이 머리에서만 전중후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통에서도, 가슴에도 있죠. 가슴에도 어떻게? 배 앞쪽은 아프다. 아, 이건 뭐 음식이 하네. 척추 등이 아프다. 이건 뭐예요? 척추 아프다. 이거는 온도 조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척추 교정법은 온도 조절선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은 뭐가 있어요? 소장, 방광이 모두 다 둘 다 태양경. 수태양, 소장, 족태양, 방광. 그래서 척추 등의 문제는 태양경, 소장과 방광으로 보사법을 결정해서 소장을 보하면 방광을 사해야 될 것이고 방광을 보하면 소장을 보해서 두 개를 반대로 꽂아서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척추교정법의 핵심이죠. 그럼 척추교정의 핵심은 뭐냐? 한번 다르게 보면 온도 조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연세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진다, 허리가 삐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체온이 떨어진다. 옆구리가 아프다. 이건 뭐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옆구리 아프다. 기분 나쁘다. 그럼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잖아요. 마음에 응어리진 건 똑같아요. 간에 응어리지고 다음에 응어리죠. 그럼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해버린 건 알겠어요. 결석을 맡아보니까 제가 옆구리 아프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막 결석 환자들 오면은 몇 번 딱 치료해보고 이게 물리적인 병이 아니고 이게 감각적인 병이거나 신체에서 있는 병 같으면 물질적인 대사가 아닌 것 같으면 옆구리 아플 때 옆구리 이쪽 경맥상에서 담이나 간이나 치료하면 돼야 되고 맥 조절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3일 치료하고 일주일 치료도 안 없어진다.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건 그 안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의 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위치 보니까 거기는 무조건 저거는 결석이구나. 이제 알겠어요. 이제 하여튼 내가 아파봐야 돼. 이제 알겠어요. 근데 결석의 위치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결석은 담 결석은 담에 있기도 하고 요로 결석인데 요로가 심장 위에서부터 있으니까 이게 왼쪽에 있으면 비장의 문제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담이나 간이나 아니면 폐병으로도 오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꼭 자신감을 갖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틀림없이 맥을 평인지맥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치료했음에도 조직 통증의 변화가 없이 계속 반복된다 라고 하면 그건 뭐다? 조직의 문제다. 그룹 조직이 아니라 티슈 우리 몸의 기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있든지 상처가 생겼든지 돌것들이 베꼈든지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몸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치료를 며칠 했으면 나아야 된다, 안 나고 이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에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 팔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다리도 앞으로 나란히 무조건 해라. 앞으로 나란히 해서 위에 아픈 건 위다. 이거는 영양. 뒤에 아픈 거는 온도. 가운데씩 아픈 것은 공기. 네. 무조건 전중으로 이렇게 구별해라 했지 않습니까?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맥도 있다. 몇 성? 1성. 몇 성? 2성. 3성. 1성, 2성, 3성이 그냥 숫자로 1성, 숫자 2성, 숫자 3성 아니다. 맥의 1성, 2성, 3성이란 것은 3성이란 것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편차와 낙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거다. 1성이라는 것은 몸속 내부의 가장 내부에서 생기는 병이니까 에너지 격차가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멀리 빠져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에너지 격차를 최소한
줄여서 보내는 것이 일성이다. 당연히 편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성이 되죠. 이성은 뭐냐? 충분히 편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성이다. 삼성은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픈 위치도 함께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 있고 인간만 소우주가 있고, 자연과 인간만 대우주와 소우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도 또 다른 소소우주, 소소소우주 계속해서 플래티컬 현상처럼 장기 계속 반복돼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회문화 조직, 우주 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이. 이번에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은 우리 지구가 살다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30억, 뭐 40억 이렇게 살았다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최근 요만처럼 최근 한 근래 한 50년 정도, 5, 60년 뭐 사람을 지금 100년 가까이 이때만큼 속 시끄러운 적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야, 이 조그만한 놈들이 왜 이래 속 시끄럽게 온 천지 이렇게 이야기하나 했는데 결국 그 한 6개월만 놔둬보니까 지구가 싹 원래대로 돌아와 버는 거예요. 이게. 6개월도 안 가죠. 3-4개월만 지구를 멈춰놓으니까, 사람들 멈춰놓으니까 지구가 원래대로 딱 금방 회복하는 거 보면 아, 이게 복원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지금 뭐 기록하는 문화를 대단하다 이러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기록 문화는 지금 있는 CD, USB, 슈퍼컴퓨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럼 자연과 하나 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 게 아니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자연과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이 일어나서 한번 덮어버리면 USB고 전자기고 뭐가 필요해요? 그거 누가 100년 뒤에, 2000년 뒤에, 500년 뒤에 누가 그걸 다시 복원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 기술 없어요. 다른 기술이 생기고. 근데 자연과 하나 된 무식하지만 바위에 그려놓고 이래 하는 거는 그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명이 몇 번 바뀌어도 자연과 하나 됐을 때 있는 것이지 인간의 오만함으로 우리가 요거 놔두면 오래 갈 것 같지 아무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사람 몸도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게 정말 몸이 오래 가는데 이거는 인식에서 필요합니다만 요 원리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경백치기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세분화된 건 큰 의미 없습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걸 넘어가면 오행으로 보면 아까 딱 여기서 보면 12장부를 오행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시간 단위로 생명 3요소로 장부를 쭉 분리해서 연결시켰을 때 매우 일관성이 있고 아주 바람직하게 탁탁 구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행으로 이렇게 해보면 장부의 흐름과 경백의 시간 순서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장부의 구성 요소와 인간의 몸과 장부의 연결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주역의 8개 입체적인 원리에서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인간을 인식하고 다시 말해 공간으로 인식해야지만 뭐와 같다? 지구와 같은 게 되지
생김새는 이론상으로는 사람은 소우주다 해놓고 사람을 이해할 때는 칼국수 반죽 밀듯이 평면에 쭉 밀어놓고 여기 어깨 동서남북 이렇게 잘라서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안에도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원리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냐 하면 성리학이 너무 발달했는데 성리학을 발달시킬 때 물질 문명 위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 문명 위주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참 잘 돼 있는 어디냐 하면 사실은 이 정도전의 한양도업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정신문화를 먼저 느끼면 정신문화를 느끼고 싶어도 글을 모르니까 되겠습니까? 대신에 사대문 딱 만들어주고 눈에 보이도록 사직을 딱 세워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오행 위주로 보이니까 그게 이제 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바로 오행은 오행대로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 그 현존하는 일상에서 쓰는 모든 동양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까지 왔냐? 오행이 머물러 있어요. 사주다, 명리다, 뭐 성명이다. 동양 철학기는 그냥 음양오행은 끝난 줄 알아. 음양오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음양오행은 시작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도 아닙니다. 1차원과 2차원 차이가 요만큼 납니다. 2차원과 3차원 차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2차원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는 말을 할 수 없이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3차원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걸 책으로 한번 정리할까요? 13페이지. 생명 3요소 문제인데요. 말씀을 계속 이 내용 드렸습니다. 생명체에 3요소가 있다. 공기, 온기, 물기다. 천기와 지기가 공존하는 기교 공간에서 음적, 양적 편향성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공기의 음적 작용과 공기의 음적 작용, 공기의 흡입과 보관은 풍의 형태로, 공기 양적 작용은 빛의 개념으로, 온기의 저장, 보관, 흡입은 열로, 화로, 온기의 배출, 발산, 분비는 한으로 분화한다. 물기의 저장, 보관, 흡입은 습으로 분화되고요. 배출, 발산은 건조함으로 분화된다. 즉 공기와 온기와 물기는 음과 양의 편성작용을 통해서 육기로 분화하는데 이 육기로 인해서 생명활동이 존재할 수 있고 상호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자연의 축소판인 인체도 마찬가지로 이 육기의 정상적인 흐름과 균형을 통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한다. 이 생명 3요소는 신체 각 부분을 질서 있게 수행하는데 흔히 배부르고 든다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부른 것은 영양상태, 그래서 이 신체 영양물질은 혈액처럼 물기의 형태로 이동 분배돼서 물기라 하면 영양물질을 이야기하고 물기의 통로는 복부를 중심으로 전면을 수행한다. 득다시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면을 이야기하는데 온도 조절 순환은 등을 포함한 인체 후면이다. 신체에서 온도란 체온을 말하는데 체온의 통로는 인체 후면으로 순행한다.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지거나 놀랄 경우 등골이 오싹하다, 뒷머리가 삐죽삐죽 선다 표현처럼 팔과 다리, 뒷머리 등 인체 각 후면은 체온과 관련된 기운이다. 기분이 나쁠 때, 좋을 때 어깨가 으쓱하고 처진다. 이것은 공기의 분류인데 공기가 나쁜 기운으로 바뀌면 기분이 나쁘고 공기가 좋은 기분으로 나뉘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기분이란 말이 뭐예요? 기가 나뉜다. 그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 나뉠 때 좋은 대로 나뉘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요. 나쁜 대로 나뉘면 기분이 나쁜 거가 되는 거죠. 어깨를 비롯한 팔다리, 머리의 측면은 기분과 관련된 기운의 통로라서 중간이라는 의미도 같이 이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순행 원리를 보시면 우측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수부에서 음측과 양측의 각각 표를 보면
정면, 후면, 측면 3장 3부가 배당되고 족부의 음측, 양측 순행 경로에 또 3장 3부가 배당되어서 12장부 형맥식 하나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대장경맥은 아니죠. 대장경맥이란 말은 없어요. 수양명경이죠. 수양명경. 수양명경을 관할하는 장부가 뭐가 된다? 그게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장경이라는 건 없어요. 수양명경을 관할하는 장기가 대장이라는 것이고 족양명경을 관할하는 장기가 위장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수양명 대장, 족양명 위장 이렇게 외우는데 뭐 그렇게 외우든지 일단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기부터 보면 CDEF, 그 다음 심장부터 신장까지 GHIJ, 그 다음에 KLMA 이렇게 그 시간 순서도 같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밑에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서 여러분 편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16페이지 넘어가셔서요. 매개원리 지난 시간과 했던 드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생명 3요소가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 순행선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인체에도 당연히 이상이 나오죠. 이때 되뇌에 이상이 있는 곳에 회복을 위해서 되뇌는 이런 이상이 있는 곳에 회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 집중 현상이 되뇌 혈류량의 편차로 표현되는 것 같다. 되뇌 혈류량의 편차. 16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이죠. 그죠? 그래 에너지 집중 현상이 이게 흔히 우리 맥상이 되는데 이 순환 경로 중 양쪽으로 이상은 생기면 총경동맥에 혈류량을 집중시켜서 부돌배를 크게 해주고 음적 편향성으로 인한 이상은 추골동맥의 혈류량을 집중해서 총구맥을 성대하게 해준다. 이런 혈류량의 차이가 생명 3요소 하나의 이상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대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맥진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다. 이게. 그런데 족부의 이상은 굳이 혈관에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 없다.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과 함께 에너지가 집중된다. 수부의 이상은 횡격막 위쪽으로 중력을 거스르게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므로 강제적인 혈관의 추가 압력이 필요하다. 이때 혈관의 압력을 시끄러울 조자에서 조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내경에서 기술된 맥진법의 구분 원리인데 즉 생명 3요소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부위를 회복하고 해소하는 항상성 작용으로 편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공기조절순환선 걸음 소양에 생기면 1호선, 1선, 온기조절선은 2선, 수분조절선은 3선이다. 그래서 황제대경에 표현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 한문을 다시 한번 요걸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보십시오. 제일 위에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일성, 경제, 소양, 일성, 소, 경제, 수소양. 아주 익숙하게 네. 한일, 기풀성, 성대성,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잘 읽었네요. 인형 1성 병제족 소양, 1성 2조 병제수 소양, 2성일 때는 병제족 태양, 2성 2조일 때는 수태양,
삼성일 때는 족 양명, 삼성이 2조 병제 수소양 이렇게 됐죠. 인형 사성 차대 차사 숫자 아닙니다. 이때 말을 삭자 씁니다. 한문이 이게 인형 사성 차대 차삭입니다. 차대 차삭 명활 일양 위 외격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거죠. 인형 1성 병제 소양과 1성 2조 병제 수소양 이래 있을 때 여기 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 우리 조가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시끄럽지 않을 때는 다리로 가고 시끄러울 때는 팔로 간다는 얘기는 시끄러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팔로 갈 때 왜 시끄러워야 되냐? 일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아. 일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뭐 있느냐?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려니까 이게 일상적이지 않지. 그러면 바로 이거는 팔로 보내줄 때는 에너지를 훨씬 더 따로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이럴 때 혈관의 느낌이 뭐하다? 이래서 시끄럽구나. 그럼 맥을 느낄 때 우리가 시끄럽다, 거칠다 느끼면 이거는 팔의 문제로 파악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네 번째 줄에 인형맥이 4배 이상 되면 인형맥이 4배 이상을 하면 말이 없어요. 인형맥이 사성일 때 사성이면서 차대 차사 점점 커지고 점점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이름하여 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양이 넘치는 것을 외격이라고 하고 외격. 그리고 밑에는 총구가 많을 때 이야기하는데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볼게요. 총구 1성일 때도 거름이다. 그러니까 2성일 때는 소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넘어가 보시면 3성일 때는 총구 맥구가 기구가 3성일 때는 맥구 3성일 때는 태음병이 있다. 그런데 여기도 맥구 4성이 있죠. 총구가 4성 이상일 4성일 때 차대 차삭자를 명활 1음 이걸 이름하여 음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1음을 내관이라 한다. 그리고 뒷말이 뭐냐면 내관, 불통, 사, 불치 내관이 되면 통하지 않아서 죽고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지금 책에는 빠져있는데 하나가 더 뭐냐면 내관 아까 부돌이 인형이 4성 이상 되는 걸 외격이라 했죠. 그죠? 총구가 4성 이상 되는 걸 내관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내자 외자 빼서 관격진액이라고 해요. 내관과 외격 이 두 개를 내관, 외격 합쳐서 관격진액이라고 하죠. 관격진액은 4성 이상 되는 거 치료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것이죠. 관격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기서 사성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음장백지가 보사책에 보면 끊임없이 사성은 뭘로 치료할 수 있고 5성, 6성은 자성으로 치료하고 3성 넘으면은 봉으로 치료하고 4성, 5성은 전자빔으로 치료하고 5성, 6성 넘어가는 거는 우리 먹는 거 뭐지? 서암식으로 치료하고 7성, 8성 넘어가는 거는 돌 뭐지? 돌 아니고 나무 먹고 네? 뭐 벼락 맞은 두축나무 뭐 그걸로 만든 뭐 목걸이로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이게 희한한 걸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사성을 이야기했지 4성, 5성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4성 이상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성이란 얘기는 이미 무슨 얘기다? 우리 신체에서 돌아갈 라운드를 다 벗어났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통제력을 잃게 되잖아요. 통제력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맥이 점점 빨라지고 점점 많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차대 차서 커지고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피가 날 때 피를 우리가 지혈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생명 현상이 끝날 때는 지연이 됩니까?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점점 펑펑펑 터지고 더 빨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관격지명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사성이다, 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더 이상 안 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황제내경에서는 인형과 총구의 선대 차이로 병이 있는 경맥과 조맥일 경우에는 수부의 병이 있다는 정도로 기록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하게 전개됐는데 그러나 생명 3요소의 음양평양성을 통한 육기의 흐름으로 이해해서 경맥과 직접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못했다. 이 경맥과 연결지어서 못했던 겁니다. 맥은 되뇌의 메시지이고 생명 3요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인간의 생명 방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1, 2, 3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인형과 총구의 혈류 굵기의 수치적인 고배 개념으로 해석해서 4성, 5성, 심지어 8성, 9성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고배 개념이라면 1성은 평인지맥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일부에서는 원래 안 쓰고 루테오 박사는 루테오 씨는 이래 썼다가 아주 양심에 그래도 안 되겠다 이래서 지웠던 건데요. 여기서 1성, 2성, 3성은 생명 3요소의 순환선을 의미하고 1성은 걸음과 소양의 공기순환선, 3성은 태음과 양명의 물기순환선을 이야기하고 4성 이상이란 되뇌 조절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중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명 3요소 순환선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절체절명의 위급상황과 회복이 어려운 마지막 경우로서 일상 상황에서는 매우 드물다. 되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가 12경맥인데 따라서 맥은 반드시 12경맥의 원리와 함께 이해되어야 된다. 경맥의 원리와 같이 맥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서만 촌구와 부돌의 혈류 편차가 생기는 것처럼 맥의 편차는 이런 흐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생명 항상성과 함께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질병의 상태 자체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현상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음양맥진의 맥상을 자유로이 생성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순이식 음양맥진법은 기맥보사법을 통해 임의적으로 조절하였으나 맥상의 자유로운 생성은 할 수 없었다. 두경요법에서는 12경맥의 원리를 풀고 음양맥진의 원리를 해독함으로써 원하는 맥을 임의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맥진법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사를 통해 도제식 교육만으로 전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음양맥진법 해석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와 이론의 한계로 인해서 맥진법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전수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원하는 맥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과 대뇌와 맥과 경맥, 경맥과 수경맥의 관계를 명확히 확립함으로 해서 맥진 전수 과정과 치료법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책 읽어보면 글자가 몇 글자 안 되는데 설명은 이래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경요법 개론 실기편이 원리하고 실기편이 되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죠. 좀 만들어 놓고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데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참 송구합니다. 김종호 선생님 이해되죠, 여기는? 기초 선생님 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흔히 연구한 사람들, 선수들끼리는 뭐 경맥론을 좀 이해하거나 했던 분들은 혹시 그 안 대표님, 아드님 저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책 보라고 한번 줘보시죠, 왜요? 아, 우리요? 예, 이해 좀 하시는지. 이건 저거에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경맥의 원리를 알거나 하면 철학을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철학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중용을 해석하는 방식이 몸에 적용시키느냐, 자연에 적용시키느냐, 사직에 적용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피타고라스가 세상 만물의 근본을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했죠? 숫자라 그랬거든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사체액이라 했고, 플라톤은 지풍하수라 했어.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부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세상이 그게 어딨노? 세상은 양쪽으로 공간적으로 생겼는데 공간의 연속은 숫자인데 숫자다 이래 버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다 똑같은 거라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이해하시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자꾸 반복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셔도 훨씬 더 깨우침이 같이 넓어질 겁니다. 그러게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